자, 여러분,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골품제도입니다. 신라의 골품제도인데, 이게 보통 이제 사회 단원이 좀 쉬운 편이에요. 뭐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좀 그런 편인데, 고대 파트가 좀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뭐냐? 골품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 그래서 난이도 최상위권 문제를 낼 때 이쪽을 또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들은 바이야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박사급 이상 연구자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은 주제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골품제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골품제도가 꾸준히 출제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보시면 우리 교재 171페이지입니다. 골품제도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질 뭡니까? 엄격한 신분제도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귀족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진골이 가장 높은 귀족이고 그 다음에 육두품 귀족이에요. 귀족의 레벨을 나눠 놓은 겁니다. 성립은 신라가 중앙 집권할 때죠. 각 지역의 부족장을 뭡니까? 부족장을 중앙으로 흡수해서 이때 이 부족장이 중앙의 귀족이 되는데, 이 중앙 집권할 때 어떤 거야? 각 지역의 부족장, 세력이 큰 부족장은 뭡니까? 너는 세력이 크니까 좀 높은 등급, 너는 좀 조그마하니까 낮은 등급 해서 뭡니까? 이렇게 등급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김씨 왕족이 왕을 세습하면서 김씨 왕족 왕권을 강하면서 법황 무렵에 폐쇄적인 골품제도를 마련했어요. 통치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성립 배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골품제 명칭은 뭡니까? 원래 왕족이 성골이죠. 왕족이고요. 그 다음에 진골이 최고위 귀족이다. 성골이 직계 왕족이라면 진골도 뭡니까? 성골에 가까운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육두품 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두품, 그 다음에 사두품까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품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골, 진골의 골, 육두품의 품 해서 여기는 골과 품을 따서 우리가 이름을 골품제라고 지은 거예요. 보시고요. 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격은 개인의 신분뿐 아니라 친족, 그러니까 가족의 등급이죠. 가문의 등급이에요. 엄격한 사회적 제약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대 신분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야? 정해진 신분 상승. 한번 정해지면 신분 상승이 뭡니까? 절대 불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두품인데 적장의 목을 막 1000명을 배워와도 육두품이 진골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엄격한 사회적 제약입니다. 사회활동 범위를 제한해요. 골품은 신라사회 개인의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의 범위를 당연히 제한합니다. 높은 골품이 좀 더 넓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지. 관등승진의 상한선, 이따 정리할 겁니다. 관등승진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일찍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일상생활조차 규제합니다. 골품제도는 가옥, 집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예를 들자면 이거죠. 보통 쇠단형, 이 승용차요. 쇠단형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게 등급이죠, 등급.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데,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 9급 합격 딱 한다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뭐 관청에도 높으신 분이 그랜저를 타고 오는데, 우리 집은 부자니까 뭡니까? 벤츠를 타고 가면 별로 안 좋아하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 갔을 때, 여러분 무슨 해당하는 여러분 부서의 우두머리가 뭡니까? 소나타 정도를 타고 간다 뭡니까? 여러분이 무슨 제네시스 같은 거 타고 가면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의 경우는 별이 타는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등급이 있죠. 요런 것의 영향이에요. 일상생활의 기준. 그런 겁니다. 차의 등급을 따져요. 이 공무원의 급수나 이런 거에 따라.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 규제라는 게 그런 거지. 생활 규제 읽어보시면 돼요. 나와 있는 건 골품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골품제도는 각 족장 세력을 통합 편제한 것이다. 족장을 흡수하면서 높은에 낮은에 이렇게 등급을 매긴 거예요. 그 세력의 크기에 따라 원래 세력이 크고 강했으면 높은 걸 주고요. 그 다음에 세력이 약한 거의 순서에 따라 6두품, 5두품, 4두품의 신분을 줍니다. 성골은 부부가 왕족이고 김씨 왕족 중에서 왕이 될 자격을 가진 최고의 골품이었으나
진덕여왕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 얼라를 못 낳아요. 남자가 없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진골은 성골 다음에 뭡니까? 최고 등급의 귀족입니다. 자, 왕의 계승. 원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죠. 근데 성골이 소멸된 이후에 그 진골들 신분들 중에서 무열왕이 중에서 뭡니까? 그 진골들 중에서 무열왕의 가문이 뭐가 된 거야? 왕족이 된 거지. 그게 신라 중대예요. 자, 구성은 갈문왕입니다. 자, 왕비족인 박씨나 금관가약의 왕족인 김유식인가 포함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갈문왕은 뭐냐면, 자, 여기 예전에 좀 등급이 높은 시험에 나왔는데, 신라의 갈문왕은 뭡니까? 자, 왕에 버금가는 수준의 높은 귀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갈문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문왕과 왕위족 박씨나 금관가에게 왕족인 김유신계와 나중에 고구려 왕족 안승이족 보덕계입니다. 요게 진골입니다. 갈문왕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왕족 및 왕의 근친 귀족에 추복하는 왕명이다. 왕권에 버금가는 세력이었다. 왕에 버금가는 수준의 높은 귀족이 왕하고도 실제로 뭡니까? 혈통이 가깝고요. 그게 갈문왕입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의례적 칭호가 돼요. 그 다음에 요직 독점에서 진골입니다. 진골은 중앙과 지방의 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짱. 짱은 앞에 얘기했죠. 짱은 진골이었다. 화랑도의 짱은 화랑이지. 화랑은 누가 해? 진골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드시면 됩니다. 최고. 그래서 장관 및 군대의 최고 짱은 독점이다. 자, 관등. 모든 관등에 등록될 수 있고 1관등부터 5관등까지는 독점했다. 이건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자, 복색, 모든 공복을 착용할 수 있고 자택은 독점했다. 이것도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강등, 반역과 같은 중죄를 지은 경우에는 육두품으로 강등되었다. 요건 여기서 알아주실 게 뭐냐면 골품은 뭡니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강등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알아두시고요. 자, 보수 세력, 골품 제도를 통한 특권적 지위 유지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핏줄이 진골이면 그냥 끝까지 진골로 가는 거지. 자, 다음 육두품이다. 두품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대족장의 후예로 등란. 이것도 뭡니까? 되기 어려운 것.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육두품조차. 진골에서 강등된 경우도 있어요. 활동 분야는 학문과 종교 분야입니다. 왜 학문과 종교냐? 왜냐하면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뭡니까? 짱은 진골이 하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골이 뭐예요? 자, 짱을 독점하니까 짱을 못하니까 뭡니까? 그것보다 좀 사이드로 빠져있는 학문과 종교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에 신라 중대에는 왕권이 강화될 때 왕권과 결합해서 진골족을 억압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학발전, 도당 유학생, 수교 학생의 대부분이 육두품이고요.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강조하므로 국학의 발달에 기여했고요. 승진 제한은 17관등에서 17관등입니다. 6관등이 뭡니까? 아찬입니다. 17관등에서 6관등 아찬까지 승진할 수 있고요. 이건 또 이따 정리할 거예요. 자, 복색은 비색, 청색, 황색의 공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5관등 이상이 있는 자색의 공복은 착용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건 또 이따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신라 하대육, 골품제 폐쇄성 반발에서 하대에는 호족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라 하대의 왕권이 실추되고 다시 진골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반신라화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호족과 손을 잡고 옵니까? 호족의 책사. 여러분 뭐 유비 옆에 제갈량 있는 것처럼 옵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두품과 사두품. 자, 소족장 출신의 하급 관리로 자, 오두품은 10관등인 대남아까지, 사두품은 12관등인 대사까지만 진출합니다. 활동이 미약했다. 이것도 이따 정리할 거예요. 자, 3두품, 1두품 알아두세요. 통일 이후에 뭡니까? 평빈화됩니다. 그래서 앞에 정리할 때 뭡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한 이유가 3두품부터 1두품 뭡니까? 평민화됩니다. 그 다음에 골품제의 특징 읽어보세요. 자, 특징입니다. 변화. 처음에는 성골이야 8등급이었으나 7세기 중반 성골이 소멸했고요. 자연 소멸했고 통일 이후에 3두품에서 1두품이 앞에 얘기했죠. 평민화되면서 평민과 동등하게 가주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차별.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데 골품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골품제는 각 지역 부족장은 뭡니까? 중앙에 흡수해서 생긴 등급이지. 그래서 뭡니까? 이게 경위예요. 서울에 있는 등급이에요. 그래서 골품제는 경위. 이게 골품제예요. 자, 다음입니까? 그럼 지방에 여러분, 지방이 뭐 촌주 등등 겁니까? 지방에도 뭡니까? 지방에도 높은 애, 낮은 애가 나눠지는데 이게 뭐야? 왜 위라고 해서 뭡니까? 왜 위라고 해서 뭡니까?
자, 여러분, 계급사입니다. 서울의 경주의 경위가 귀족의 등급 골품제고요. 그 다음 지방에는 뭡니까? 별도의 신분제를 따로 둔 거예요. 그게 밖에서 나눠진 등급이기 때문에 외유예요. 그러니까 경위와 외유의 이원적 체입니다. 그래서 골품제의 적용을 받는 경주 사람, 중앙관직에 진출해서 경위를 지급받고 지방민들은 골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중앙관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뭡니까? 지방 사람들은 또 지방의 별도의 등급으로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경위, 왕경인, 수도에 있는 경주 사람을 대상으로 한 17관등제, 이게 골품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외인은 지방민을 대상으로 11등급의 신분제도가 별도로 있어요. 골품제도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지방이 확대됩니다. 자, 외유제는 지방제도의 정비와 통일 과정에서 지방민의 지위가 향상됨과 동시에 경위가 뭡니까? 경위. 그러니까 골품제도가 지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뭡니까? 외유를 흡수한 거예요. 의미를 잃어갑니다. 7세기 문무왕 때 골품제, 경위가 지방으로 확산, 외유제를 뭡니까? 대체합니다. 소멸을 되었다. 그 다음에 승질의 상한선이다. 자, 골품에 따라 승질의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은 없어요. 이건 이따 정리할 거예요. 자, 공복의 구분이다. 자, 유니폼 색깔은 관디에 따라 구분됐다. 이건 이따 총정리할 거고요. 자, 중위제입니다. 자, 골품에 따른 관등의 제한을 보완했다. 자, 골품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게 중위제입니다. 뭐야? 해당하는 골품제 내부의 내부 등급이다. 그러니까 이중 서열이에요. 중위제는 골품제 내부 등급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뭡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병장. 그래서 말년병장이고요. 방금 병장을 단 친구가 있어. 근데 말년병장과 방금 병장이 뭡니까? 계급은 같지. 똑같이 대우를 안 받거든. 자, 그럼 여러분, 시험에 합격해서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9급 공무원 들어갔을 때 뭡니까? 그래서 9급 공무원 올해서 뭡니까? 8급으로 승진을 앞둔 9급 공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9급 들어갈 때 뭐야? 같은 9급인데, 야, 할 수 없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굳이 비유하자면 뭡니까? 호봉의 차이는 있지.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중위제예요. 호봉의 차이 비슷한 게 중위제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야. 내가 급두품인데 승진에 제한이 있거든. 그래서 승진을 빨리빨리 했을 때 뭐야? 제한선까지 갔어. 나는 뭡니까? 제한선까지 가서 뭡니까? 계속 그걸 오래 했는데 뭡니까? 방금 지금 올라온 친구가 나랑 맞먹을 수 없으니까 뭐야? 거기에 내부 등급을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상사님이 있는데 수십 년간 상사한 사람하고 방금 뭡니까? 상사 된 사람하고 똑같진 않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급에 대한 보완책이다. 6두품은 6등급 아찬에 그 아찬이란 등급에 또 내부 등급이 있는 거예요. 아찬 내부에 사중 아찬. 어떤 거야? 아찬 내부에 호봉이 4개의 등급이 있다. 5두품은 대나마에 9개를 쪼갰고요. 그 다음 남아의 7등급의 주기를 설치. 이런 겁니다. 이 숫자는 저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중위제에서 여러분, 중위제에서 뭐야? 내가 호봉이 높아진다고 해서 뭐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내가 9급 공무원의 말호봉인데 좀 올라가면 이제 8급 되는 거야. 근데 9급의 말호봉이라고 해도 뭡니까? 8급보다는 낫지. 그런 거예요. 굳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하면 그래요.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선은 어려운 문제에서 물어보긴 하는데 뭡니까? 작동 구조만 아시면 돼요. 한계는 신라 발전을 더해하는 역할을 했다. 이게 핵심이고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시면 이제 골품제도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출판사를 대신해서 사과를 좀 드릴게요. 여기 좀 편집이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책, 일부의 서적이 뭡니까? 편집에 좀 오류가 있어서 뭡니까? 여기 숫자에 좀 여기 파트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책 본문에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맞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수정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벌참부터 쭉 내려다 옵니까? 그 다음에 10일 다음에 12가 와야 되지. 대사, 사지, 길사에서 마지막에 조유예요. 그래서 뭡니까? 요건 뭡니까? 여기 있는 걸 보시고요. 요건 뭡니까? 일부 책에 오류가 있는데 교정이 될 겁니다. 일부 책 중에서 오류가 있는 책을 가지신 분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 어디를 보시면 되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시고 그다음 골품제 무슨 밑에 나와 있는데요. 뭡니까? 책 본문을 보시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벌참부터 뭡니까? 쭉에서 조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당시에는 공무원 시험이 없어요. 신분
신분을 기반으로 뭡니까? 공무원을 등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진골이면 진골 내가 여러분 내가 귀족인데 자식이 한 10명 있다. 근데 10명을 모두 벼슬아치 시킬 수는 없고 누구? 가문을 이을 애를 뭡니까? 보통 높은 데서 일하게 하려고 뭡니까? 그래서 뭐 첫째 아들을 뭡니까? 너 공무원 해라 해서 임용하는데 잘 봐요. 그래서 아빠 귀족이면 잘나서 뭐가 되는 거야? 자식이 귀족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보세요. 진골이지. 따라 여러분 내가 진골인데 내 아들이 뭐 어린 나이에 너 해라 할 때 뭡니까? 시험 안 보고 예를 뭡니까? 갖다 놨는데 여러분 이게 진골이라고 해도 뭡니까? 이게 뭡니까? 15살짜리 소년에게 너 국무총리해라. 이건 불가능하지. 일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입니까? 보시면 뭡니까? 보시면 내가 진골인데 출발점은 밑에서부터 오는. 그래서 여러분 2등병부터 옵니까? 아빠 백으로 2등병 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쭉 승진해서 옵니까? 진골은 끝까지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골의 특권입니다. 시험이 없던 시대에 낙하산 박아 넣은 다음에 일 배워라 해서 뭘 따라가? 여기서 17관등 17관등 쫄다고부터 시작해서 옵니까? 그래서 위로 이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야? 복색이지, 유니폼. 계급장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저거 보고 바로 격리할 수 있게 어떤 거야? 그래서 낮은 관리가 뭘 입어? 황색 옷을 입어요. 여러분 내가 진골이다. 야 아빠가 백 써서 나 들어왔어. 황색 옷 난 병아리야. 삐약삐약하다가 승진하면 청색 옷을 입어요. 이제 황색 옷 지나가는 애들이 나한테 보고 인사를 안 해? 그 다음에 승진하면 뭐야? 비색 옷을 입어요. 비색 옷 이 정도면 많이 높은데 옵니까? 더 올라갑니까? 최고위 등급의 옷 뭐야? 자색 옷을 입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뭐야? 진골은 뭡니까? 승진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황색 옷 입다가 청색 옷 입다가 비색 옷 입다가 뭡니까? 마지막에 자색 옷을 입는데 얼라? 자색 옷은 뭡니까? 진골만이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예를 들면 뭐 하는 거야? 군대 갔다 온 분들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승진하다가 육두품은 대령까지만 승진이 되는 거야. 별은 누구? 진골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별 다른 게 뭐야? 자색 옷이야. 여러분 뭡니까? 당연히 진골 중에서 경험 많고 나이 많은 분들이 자색 옷을 입는 거지. 여러분 문제를 내는 건 이런 겁니다. 잘 들어.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은 모두 진골이다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로 승진할 수 있는 게 진골이니까. 근데 뒤집어서 뭡니까? 모든 진골은 자색 옷을 입는다면 틀려요. 여러분 진골은 뭡니까? 자비청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골 중에서 얼라는 황색 옷 입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으면 청색 옷, 그 다음 비색 옷은 뭡니까? 그 중에서 진골 중에서 경험 많고 경륜이 높은 자가 승진해서 자색 옷을 입는 거지. 모든 진골이 뭡니까? 얼라들까지 자색 옷을 입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 이 17급 공무원부터 1급 공무원까지 승진한다고 했을 때 뭡니까? 복색은 뭘 따라갑니까? 관등을 따라갑니다. 진골, 골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육두품 뭡니까? 여기까지. 육관등 아찬입니다. 육관등 아찬. 덕장의 목을 막 1000명을 받아 옵니까? 아찬까지 가면 뭐 하는 거야? 그 위로 못 가요. 오두품은 10관등인 대남하고요. 그다음에 사두품은 12관등 뭡니까? 대사예요. 그래서 아찬, 대남아, 대사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앞에서 중의제 어떤 거야? 내가 젊어서 유능해서 뭡니까? 승진을 미친 듯이 해서 뭡니까? 내가 육두품인데 아찬에 일찍 갔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아찬에서 죽을 때까지 아찬해야 돼. 그래서 뭐야? 그 내부적으로 또 등급을 나서 뭐야? 오래 한 아찬과 방금 아찬이 된 애의 등급을 나눴다. 그게 중위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장군이나 지방장군인 장관인 도독. 짱이지. 짱은 뭡니까? 짱은 뭡니까? 규정과 달리 실제로 진골만 임명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보시면 뭡니까? 여기 도독이다. 도독이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 여기 도독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그럼 여기가 뭐야? 도독에 여기는 뭐야? 여기는 진골만 하네. 근데 밑에 보시면 뭐야? 밑에 보시면 비세고 또 뭐야? 여기 도독 짱이지. 걸친데 뭡니까? 그럼 여기에 걸치니까 뭡니까? 육두품도 여기 걸치는데 뭡니까? 육두품도 이건 원래 할 수 있는데 뭐야? 누구만? 진골만 임명한 거예요. 자, 도독의 그래프가 겹칠 때 뭡니까? 여기 육두품 하나도 임명 안 하고 누구? 진골만 임명되었다. 해서 뭐야? 짱은 진골이 독점했다는 겁니다. 짱은 진골이 독점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팁입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팁인데, 뭡니까? 진골. 진골은 승진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육두품 뭡니까?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여러분, 이거 뭡니까? 암기하는 팁이에요. 육두품 곱하기 1, 오두품은 곱하기 2, 사두품 뭡니까?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6두품입니다. 6두품에서 6 곱하기 1은 뭐야? 6관등이죠. 5 곱하기 2는 뭡니까? 10관등이고요. 그 다음에 4, 3은 12관등이다. 보시면 6두품, 5두품, 4두품이죠. 6두품은 6관등 아찬이고요. 5두품은 10관등 대남하고요. 뭡니까? 4두품은 12관등 대사예요. 여러분, 이게 공식입니다. 6두품, 5두품, 4두품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면 요 숫자가 딱 떨어지는 게 뭐라는 거야? 승진의 제한선입니다. 이걸 숫자를 물어보거든. 4두품은 10관등까지 갔다 할 때 헷갈리거든. 이걸 뭡니까? 이렇게 생으로 외우지 마시고 뭡니까?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고 머릿속에 잘 넣으셨으면 골품제도에 관련된 난이도가 높은 문제 포함해서 대부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골품제 우승이다 해서 최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가 있다라고 할 때 해당하는 지문이 나오면 뭐다? 골품제를 묻는 문제구나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다음 도표는 신라의 골품과 관등이다. 제시된 도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틀린 거예요. 자, 공복의 색깔은 여러분, 여기는 유니폼 색깔은 뭡니까? 관등을 따라간다. 그 다음에 진골이 처음 받는 관등은 뭡니까? 여기가 대하찬이지. 대하찬. 진골이 처음 받는 뭡니까? 대하찬이다. 이게 답이에요. 앞에 얘기했지? 진골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가 진골이어서 벼슬아 칠 때 뭡니까?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하차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진골이. 답이 2번이고요. 자, 오두품은 여기 보시면 돼요. 오두품은 뭡니까? 청색 옷과 황색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뭡니까? 관등의 승진의 리미트를 걸어놓은 거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골품제는 뭡니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보다 연결시켜서 뭡니까?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진짜 좋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보시면 다음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문제고요. 이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은 국왕의 한정적 대변자이다. 중요한 국정을 총괄적으로 담당했다. 왕과 혈연적 가까웠다. 현재 지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왕 대신에 뭡니까? 물러납니다. 왕권 강화에 기여를 했겠지. 그래서 뭐야? 이게 집사부의 시중입니다. 신라 중대에 뭡니까? 기능을 강화해서 전제왕권 강화했다 뭡니까? 집사부의 장관 시중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납니다. 거느린 관부나 하급 관리는 없지만 화백회 의장입니다. 귀족 진골의 대표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상대등이지. 상대등이다. 화백회 의장입니다. 의장에서 뭡니까? 우리가 신라 중대 때 시중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대등을 약화시켰다. 해서 전제왕권 강화했다. 공식이죠, 여러분. 가와 나는 모두 육두품 출이다. 집사부의 짱이고요. 화백회의 짱입니다. 짱은 다 진골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신라 중대. 자, 그 다음에 나는 신라 상대 수상을 했다. 답이죠. 자, 가는 하대 호족과 결탁해서 반신라적 경향을 보였다. 이건 가나 포함 안 됩니다. 어떤 거야? 이건 육두품이죠. 그 다음에 상대등, 진골 상대등은 능력 중심 사회를 추구했다. 아니죠. 혈통, 신분 중심 사회를 추구하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이게 골품제도랑 결합해서 이런 문제들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뭡니까? 자, 고대의 사회 단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동영상 보신 분의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